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공소장 내용을 따라가면서 계엄령이 선포됐던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바로 그날 밤 한덕수 총리가 당시 여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몇 시간 전으로 되돌려 봐야 합니다. 특검 공소장이 그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자, 그날 밤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시죠. 모든 일의 시작은 대통령의 아주 은밀한 지시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8시 한 전 총리가 당시 윤 대통령한테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비밀스러운 내용이었죠. 공소장을 보면요, 한 전 총리가 이때 3가지 문건을 직접 건네받았다고 나와요. 이게 아주 결정적이죠.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이쯤 되면 대통령의 의도가 뭔지 너무나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계획에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라는 뭐랄까 형식적인 절차라도 갖춰라 했거든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지시만 따른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한테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먼저 조언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장관들을 모으는 데 나섰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예요. 대통령의 비밀 호출부터 계엄 선포까지 이 모든 게 3시간도 채 안 걸렸어요. 그만큼 모든 게 아주 긴박하게 정신없이 돌아갔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한 전 총리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왜 와야 하는지 이유는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빨리 오라고만 했다는 거죠. 자, 계엄령은 선포됐습니다. 이제 한 전 총리의 다음 임무는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도장을 받는 거였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모여있는 장관들한테 한 전 총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계엄 문건에 서명을 해달라는 사실상 요청이었죠. 근데 영문도 모르고 불려온 장관들 사이에서 바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첫 번째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반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곧바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오영주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반대하면서 정말 어렵게 중족수는 맞췄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계엄 문건에는 단 한 명의 서명도 받지 못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엄령을 무효로 만들려는 거죠. 공소장은 바로 이 시점부터 한 전 총리가 지연작전을 펴고 나중에는 기록 조작까지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결과는 190대 0.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인 정치적 심판이었죠. 국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빨리 보고하고 계엄 해제를 공식화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참모들이 그렇게 건의하니까 한 전 총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특검이 말하는 은폐 시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공소장을 보면 12월 7일에 아예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열리지도 않았던 회의를 열렸다고 하고 심의도 없었는데 심의했다고 하고 다들 서명을 거부했는데 내각이 동의했다고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 전 총리가 이 조작된 문서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자신이 서명한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거였죠. 법적 정치적 후폭풍을 걱정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지만 결국 특검은 흩어진 사건의 조각들을 다 맞춰냈고 공식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특검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통령실 CCTV 영상입니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서까지 하고 증언했는데 CCTV에는 문건을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소된 혐의가 2가지입니다. 바로
내란 방조, 그리고 위증, 그러니까 계엄 사태에 가담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까지 추가된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친이 쿠데타가 성공할 거라고 믿고 행동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니까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적시한 거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주 실시간으로 시험대에 올랐을 때 과연 그 제도는 얼마나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진짜 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